충성 환경 단속반 순경 민성훈입니다. 네?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거기 골프채 버리시는 분 환경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저랑 같이 경찰서로 가시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하니 오늘 일과를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채를 알루미늄 캔과 함께 일반 알루미늄으로 분리배출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골프채를 일반 알루미늄으로 분리배출하면 환경법 위반입니다. 환경법을 위반하셨으니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필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럼 교육장으로 따라오시죠. 골프채와 같은 알루미늄 합금 제품과 일반 알루미늄 제품은 구분하기 힘들어 분리배출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단속반에 알루미늄 관련 신고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죠. 교육이 종료되면 간단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면 추가 교육이 있으니 수업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알루미늄 합금 제품과 일반 알루미늄 제품의 구분법, 그리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제품과 일반 알루미늄 제품의 구분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합니다. 바로 제품의 재료 표시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알루미늄 합금 또는 합금 유형에 대한 표시가 있으면 알루미늄 합금 제품입니다. 모두 앞에 있는 포스터에 집중해주세요. 알루미늄 합금은 일반 알루미늄과 달리 철과 플라스틱 등 다른 원소들과 함께 이루어져 있어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신중히 확인하고 분리배출을 해주세요. 분리배출하기 전에 음식물이 묻어있는 알루미늄 용기는 세척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알루미늄 캔의 경우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찌그러뜨려서 빈 공간을 최대한 줄여 분리배출하면 재활용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이지만 구분하기 어려웠던 알루미늄 제품의 구분법을 이제 이해하셨나요? 다들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이어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환경교육을 오래 해서 그런지 조금 피곤하네요. 그래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알루미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책상 앞에 놓인 교육 책자를 펼쳐주세요. 알루미늄은 반응성이 높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금속 원소입니다. 이러한 알루미늄이 사람의 뇌에 축적될 경우 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한편 알루미늄 농도는 산성화된 호수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성화된 호수나 바다에 알루미늄이 버려지면 농도가 높아져 어류가 오염될 뿐만 아니라 오염된 어류와 곤충을 섭취하는 동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관련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교육 시작 전에 말씀드린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오늘의 교육 주제인 알루미늄과 관련된 초성 퀴즈입니다. 교육에 집중하셨다면 고민 없이 답을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산성화된 호수는 환경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죠. 여러분이 쉽게 버리는 쓰레기가 다른 생명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에서 대기하십시오. 충성! 환경교육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 정도로 사건 종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 꼭 명심하십시오. 환경단속반이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1분 만에 배워보는 재활용 1분만용. 필요한 준비물은 알루미늄 캔 2개, 본드, 플라스틱 병, 칼, 판, 가위입니다. 먼저 칼로 구멍을 낸 후 캔 2개의 양쪽 끝부분을 둥글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캔을 세로로 자른 후 펼쳐주세요. 펼쳤으면 한 캔의 세로 부분에 본드를 칠한 후 그 위에 나머지 캔을 붙여 알루미늄 판을 만들어주세요. 이때 떨어지지 않게 꾹꾹 눌러 고정해주세요. 다음으로 플라스틱 병을 둥글게 2번 잘라주세요. 이때 반드시 뚜껑이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만든 알루미늄 판의 위쪽과 아래쪽에 본드를 칠해주세요. 본드를 칠했으면 아까 자른 플라스틱 병을 위아래로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붙인 부분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면
칫솔통 완성!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세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안전한 비행을 책임질 승무원 김아린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이스라엘 텔아비브까지 가는 항공편입니다. 잠시 후 비행기가 이륙할 예정이 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등받이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해주십시오. 저희 비행기는 승객 여러분들을 위해 좌석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이스라엘 안내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을 원하시는 분은 이어폰을 착용하시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여행 전 알아두시면 좋은 현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유대교 신앙행위 중 하나인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는 스위치를 누르면 안 되는 문화가 만들어졌죠. 이러한 문화로 이스라엘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모든 층에 멈추는 안식일 전용 샤밧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관광객분들은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불편할 수 있으니 평소에 사용하는 일반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모든 상점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주말분의 음식을 미리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은 유명한 관광지도 많은데요. 그중 사해는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사해는 바다로 불리지만 사실 소금무로 수인데요. 물의 염도가 높아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쉽게 뜰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염도가 높은 만큼 상처가 있거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을 물 안으로 넣는 행위는 눈에 물이 들어갈 수 있어 절대 하시면 안 된답니다. 공습경보!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승객 여러분, 긴급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행기의 도착지인 이스라엘이 지역 분쟁으로 인해 최근 군사작전과 인종주의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은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지역인데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땅 내부에서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과거부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크고 작은 테러로 전쟁의 씨앗이 싹 텄는데요. 지난 7월 3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제닌 난민 캠프 공격으로 이 사이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팔레스타인 청년이 보복성 칼부림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팔레스타인에서는 미사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국경 및 통행로 보안이 더욱 심각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로 종교적 분쟁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각 종교구역으로 넘어갈 때 검문소가 있어 구역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지난 5월 14일 이스라엘의 날에 예루살렘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극우 세력에게 폭력 행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각자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깬 사건이며 이후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의 방아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승객분들은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조심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이스라엘이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및 인근 지역은 군인의 대테러 활동이 있을 수 있어 관광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각 문화의 구역이 나뉘어 있기에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검문소에서는 의심이 될 만한 행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곧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별도의 안내 지시가 있기 전까지 대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내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항공사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